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정말 덥죠?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로 이 더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한번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 중에서 뭐 이런 거였어요. 프로에서는 뭐 이런 장비를 추천하는데 뭐 하이파이에서는 이런 장비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왜 하이파이는 더 비싸죠? 뭐 비슷한 모델이 있는데 하이파이는 더 비싸고 프로에서 있는 그런 모델들은 훨씬 더 저렴한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렴한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가. 이러면서 그 제품이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 쪽에 있다가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일반 컨슈머 하이파이를 접한 지 한 이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필드, 뭐 하이파이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평생 그냥 프로 쪽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고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프로 쪽이 이제 제 그냥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좀 잡혀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면서 양쪽 거를 보다 보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다른 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제 생각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에 왜 하이파이, 그러니까 프로 쪽하고 하이파이 또는 프로 쪽하고 컨슈머 제품들이 좀 차이가 나며 그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좀 한정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스피커를 놓고 봤을 때 하이파이 스피커와 프로용 스피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거는 다른 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하이파이와 프로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프로용 장비와 하이파이 장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듣는 게 최근에 와서는 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덱, 그러니까 DAC. DAC라고 하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로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는 음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파일로 바꿔주는 장비, 조그마한 장비를 덱이라고 부르죠. 프로 또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과거부터, 컴퓨터가 있을 때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러왔다가 덱이라는 게 나왔던 거죠. 사실은 덱이라는 DAC라는 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ADC라는 게 있고 DAC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보통 프로에서 얘기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입력과 출력이 둘 다 있어요. 입력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디오를 할 때에는, 프로 쪽에서 오디오 할 때 입력도 받아야 되고 출력도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용 장비는 보통 입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출력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장비들이 대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비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장비들, 이제 DAC라고 불리우는 이제 컨슈머 또는 하이파이에서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보통 입력이 없고 출력만 있죠. 그러니까 출력이 디지털 투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다 보니까 DAC, 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파이용이나 뭐 일반 컨슈머 장비들은 그 DAC의 출력이 뭐 3.5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RCA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위해서 2.5 단자나 4.4 밸런스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프로용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XLR이라는 커넥터, 조금 다르게 생긴 마이크 커넥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RCA보다는 TRS라고 해서 6.3인치 커넥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테레오 단자가 아니라 스테레오처럼 생겼지만 밸런스 출력으로 되어 있는 좀 독특한 단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프로에서 쓸 때는 광 케이블이라고 해서 토스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토스링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채널 토스링크가 아니라 보통은 A-라고 해서 8채널로 변경해서 8채널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SPDIF라든지 뭐 다른 디지털 입력들도, 또는 심지어는 AS-EBU와 같은, 또는 단테나 AVB와 같은 또 다른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방식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장비들은 조금 입출력이 다양하죠. 예. 그렇게 입출력이 다양하고 되게 다른 커넥터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도 금액적으로 어떤가요?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프로 장비가 더 싸요. 예, 프로 장비가 더 싸고 일반 컨슈머라든지 하이파이 장비들이 더 비싼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게 궁금하신 거죠. 왜? 그럼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프로 장비를 선택해야 돼? 야,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이는데 프로 장비는 입력들이 굉장히 많고 출력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입출력이 있는데 나 솔직히 쓰는 법도 잘 모르고 다 모르는데 이거 가격도 싸. 야,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고요. 그럴 바에는 하이파이 좋은 거 쓸래. 겉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고 팬시하고 되게 뭐 마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이게 좋아 보여. 그리고 나는 출력만 이거 쓸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장비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컨슈머 장비나 하이파이 장비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차이가 날까요? 라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비단 그런 DAC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동일한 제품인데 뭐 헤드폰,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들이 쓰는 이어폰, 헤드폰과 하이파이가 쓰는 이어폰, 헤드폰이 따로 있는데 금액을 보면 똑같은 모델인 것 같은데 하이파이 쪽이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류의 다른 오디오 장비들, 프로가 쓰는 것들과 뭐 일반 컨슈머가 쓰는 것들이 비슷한 용도의 장비인데 보통 보면 일반 컨슈머나 하이파이 제품들이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 3년간 양쪽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그냥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로 장비들은 프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장비죠. 무슨 얘기냐? 속된 말로 빠꾸미를 위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한테는 속이지 마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 장비가 마진을 이만큼 붙이고 성능과 기능이 안 되는데 가격을 비싸게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판다고 하면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프로들이 그냥 다 알아요. 써보자마자 야, 이건 못 써, 버려 하는 장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없어져요. 그런 장비들은. 대부분의 프로 장비들은요, 한번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한 1, 2년 정도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요.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 동안 인기를 누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물론 디지털 장비인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만 디지털 장비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지코 같은 콘솔, 디지코 콘솔, SD 콘솔이 지금 나온 지가 15년 됐어요. SD 콘솔이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최고의 뭐 라이브용 뭐 디지털 콘솔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15년이 지났어요. 15년, 2006년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SD 콘솔이, 디지코의 SD가 2006년인가 나와갖고 지금 15년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가격도 비쌉니다. 뭐 한 1억부터 시작을 해서 비싸면 한 3억까지도 가는데 1억에서 3억 가는 그런 비싼 장비인데도 아직까지 최고의 장비를 인정을 받아요. 이건 너무도 과한 케이스지만, 근데 디지털 장비로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1위의 마크에 있는 거죠. 자, 마이크를 놓고 본다면요, 뭐 AKG C414 ULS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나왔어요.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그 마이크가 지금도 AKG 모델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지금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제품이 나왔는데 아무리 엔지니어로서 들어봤는데 이 제품보다 좋은 소리가 안 난다고 하면요, 프로 장비들은 절대로 그 AKG C414의 가격 한 150만 원 하는 그 가격대에 이 새로 나온 마이크를 위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팔리거든요. 절대 안 팔려요. C414를 사지 다른 마이크 안 사요. 그러니까 다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되게 소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준을 그냥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좋은 장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 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네 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 제품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저희 쪽 필드에서는. 안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반면에 하이파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누리는 아주 명기의 장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죠? 뭐 한 1년, 2년 인기 누리다가 싹 없어지는 애들 있고 심지어는 한 6개월 정도만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제품 되게 많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갑자기 이게 뭐 만든 장비라고 팍팍팍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 과연 저 장비가 정말 저만한 가치가 있나? 그렇다고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가격이 또 엄청 비싸요. 예. 저는 생각할 때 공이 하나가 더 붙어있네?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공이 하나가 더 붙어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제품들이 과연 그 가치를 할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제 짧은 3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약간의 거품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약간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롱런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닥 그렇게 롱런을 하고 있는 디지털 장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고 롱런을 하고 있는 스피커라든지 롱런을 하고 있는 앰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거의 장비들, 특히 디지털 관련된 덱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장비들 보게 되면 롱런을 하고 있는 애들을 잘 찾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 프로필드에서는 예를 들어 덱 종류,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종류에서 한번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세월이 지나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10년이 지나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7년, 8년 됐어요. 7, 8년 동안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7, 8년 동안이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제가 쓰는 용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라고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에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까지 안 돼. 쟤도 7, 8년 됐겠다. 근데도 7, 8년 전 모델하고 지금하고의 모델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그 모델 그대로 생산되고 있고 펌웨어만 바뀌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소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치가 떨어지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요. 안 떨어져요. 소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가치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동용으로 쓰고 있는 애건 여기 장착해서 쓰고 있는 애건 제가 갖고 있은 지가 한 7, 8년은 됐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이 지금도 단종되지 않고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유명한 제품들은요. 과거의 모델들, 10년, 15년 전 모델들이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 장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장비가 나왔을 시대에는 지금의 맥 OS가 있을 시절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뭐 10점 맷, 15점 맷이라고 해서 펌웨어 버전이 있을 때에도 이 제품은 과거에는 1.0부터 시작해서 있던 애들이에요. 그때 지금까지 올라오면서까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장비들은 저 같은 빠꾸미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향 시장보다 더 작은 음향 시장에 그리고 그 빠꾸미들만 가득 바글바글 하는 데에다가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자니 마진을 많이 해서 어차피 소량밖에 못 파니까 방리담회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필드라는 거예요. 이 필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방리담회도 못 하는데도 그러니까 많이 팔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을 많이 붙이지 못하고 팔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시장이 저희 프로 쪽 장비 시장이에요. 저희 프로 쪽 장비 시장은 좀 많이 독특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이파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면 꼭 솔루션이 프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 장비들 보게 되면 마감이라든지 이런 그런 포장 상태나 피니쉬나 커넥터 쪽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되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게 보여요. 그 프로 장비들은 대부분 그래 이거는 오디오용이야. 그러니까 오디오에만 약간 몰빵한 스타일의 장비들입니다. 투박하고 약간 좀
디자인 좀 별로고 커넥터 부분의 처리나 뭐 여러 가지 전원부 처리 같은 것도 좀 별로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오디오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패키징으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온 거죠. 반면에 하이파이는 그거랑 좀 달라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이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기적인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 뭐 어떤 환경에서 이걸 쓸지 모르기 때문에 호환도 잘 돼야 되고 노이즈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마감도 좋아야 되고 뭐 커넥터 불량 이런 것도 없어야 될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쓸 테니까 그 마구잡이를 쓰는 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나와서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 오버프라이싱 됐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제품들은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되게 뛰어난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봐서 제가 약간은 우려스럽기는 한 거죠. 저는 음향을 하는 사람이고 프로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현명한 음향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 라이브 방송 때 오면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장비들이 뭐 프로 쪽 장비들을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그쪽 필드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돼서 괜찮다는 제품들을 좀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랑 반대되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 제조사가 이거를 구매할 사람들이 워낙 빡부미들이니까 워낙 이 바닥에서 굴러먹던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니까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믿을만 하거든요. 물론 커넥터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커넥터로 돼 있고 세팅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설정할 게 좀 많고 해서 쓰면서도 야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쓰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좀 권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방법을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XLR 커넥터, 마이크 케이블이 뭔지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프로 쪽에서 쓰면서 가성비가 좋고 내구성 좋고 음질이 좋은 제품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몇 번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얘기들도 좀 이슈도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첫 이야기로 얘기했을 때에는 왜 하이파이 쪽 컨슈머 제품들과 프로 제품들의 이런 차이가 나는 거고 가격 차이도 심지어는 이런 컨슈머나 프로 쪽에 뭐 하이파이 쪽에 있는 장비들이 왜 더 비쌉니까? 똑같은 기능을 할 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영상에 있던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양쪽에서 일을 한 3년간 물론 제 프로 쪽에서는 20년간 했지만 이 하이파이나 일반 컨슈머를 한 3년간 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소중한 의견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들끼리 좀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물론 제가 답을 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읽기는 읽어요. 다는 못하지만 다는 답은 못하지만 읽기는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